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7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장은 다우가 나스닥이 전부 상승해서 마감을 했죠. 다우는 최고치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거의 한 4, 5거래일 만에 반전에 성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나스닥이 1%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다우는 약보합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막판으로 가면서 상승으로 전부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슈가 요 근래 있었던 게 자넷 옐런의 금리 인상 발언이었죠. 옐런이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뭐 예견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다 이런 얘기했지만 시장은 이걸 가지고 결국 금리 인상의 신호탄을 쐈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 그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4월 7일 날 나오니까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내일 우리나라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92,000명이 줄어서 50만 명 밑으로 책정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회복돼 있구나 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직업을 얻은 사람, 구직자가 다인지 아니면은 6개월이 지나서 돈을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건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단 있는 그대로 본다면 50만 밑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상당히 시장의 호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있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거냐면 경기 과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됐다? 그 얘기는 결국 어저께 옐런의 발언처럼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것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고용 보고서 좋아지는 게 미국 시장으로는 사실 어떻게 전자 정말로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는 살아가는데 부양책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불을 하고 지금 2조 3천억 달러, 1조 달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아버리면 할 수 있겠냐라는 거고 또 연준 입장으로서는 돈을 계속 풀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아시겠지만 경기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회수해야 되고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어서 주가가 올랐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게 결국에 가서는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특히 유동성 회수 관점에서 시장이 접근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볼게요. 미국 시장 보시면 제가 아마 34,200 플러스 마이너스 200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돌파가 됐어요. 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돌파가 되면 12,000 더 가도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자리가 오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40포인트가 더 올라왔죠. 왜냐하면 34,200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00이니까 548로는 140포인트 올랐는데 일단 주봉이 앞으로 약간 기어서 약간 공간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야 이게 진짜일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우는 지금 현재 이 상태잖아요. 전 세계 시장 한번 자 볼게요. 전 세계 시장 보시면 일단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 보면 주봉상으로 20주선 밑에 깰 뻔했어요. 어저께 깰 뻔하다 올라왔고요. 또 상해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20주선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항생도 볼게요. 항생도 지금 20주선에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또 니케이도 한번 볼까요? 니케이도 보면 지금 20주선에 걸쳐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독일도 한번 볼까요? 독일 프랑스도 한번 볼게요. 독일 프랑스도 한번 볼게요. 이제 프랑스는 와 강하네요. 프랑스가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도 강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하고 유로존 몇 개 나라가 괜찮고 신흥국가나 아시아권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잡히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다우가 제일 강한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우가 더 치고 간다?
야,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만큼은, 이 추세선만큼 뭐 살짝 지금 올라와 있지만 이 자리만큼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1, 2, 3가 됐고 여기서 끝난 자리에서 다시 이 복물에서 1, 2, 3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많이 돌파된다면 지난번에 제가 막 방송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많이만 가도 할 말이 없는 차트가 되는 건데 가능하겠나.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나스닥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거요. 나스닥도 지금 이거 돌파가 돼야 될 거예요. 나스닥도.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다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면 기술주가 안 가면,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안 가면 시장이 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주가 많은 편이니까.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 지수가 달랐어요. 코스피에서 기술주에 관련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밀어냈잖아요. 시가총 10위까지 밀어냈어요. 두 종목 빼놓고. 그러고 나는데 나머지 종목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10위권에는 밀어내고 그 위에 외의 종목들을 다 땡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레벨업이 진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우리나라 시장 잠깐 차트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우주선 위에 있죠. 지금 저는 요게 돌파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는데, 이게 돌파가 되면 상방입니다. 이게 돌파되면 저 3308, 3808까지는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돌파가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다우 하나 돌파가 되니까 이제 전 세계가 다 돌파되는 거냐 이런 생각하시면 다우 아직 모릅니다. 나스닥이 같이 따라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다우 확실하게 돌파해서 방향을 완전히 잡아주느냐, 이거 그때 그 시점에서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항생이 다 같이 따라붙어주고 나스닥이 다 같이 따라붙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습이 나오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큰 기로에 접어든 것은 맞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강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에 따른 시장의 흐름 확인하는, 이거 제가 어저께 그 유로에서 얘기했던 건데 한번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달러 볼게요. 원달러 상으로 역외환율에서 좀 1120원에 끝난 것 같더라고요. 지금 1125원 80전 어저께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잠시만요, 여기에서는 1120원 40전, 그러니까 5원 40전이 빠졌어요. 근데 이 원달러의 이 주봉상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상승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상승하면 주가 가기 어렵죠. 그래서 일봉으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원달러가 음봉이 장대 음봉이 나와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고, 오르거나 횡보했을 경우로 가상을 해봤어요. 했을 때 후행 스팬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은 5일 정도가 나옵니다. 5일.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주가가 떨어져서 밑으로 가느냐 아니면 횡보나 상승해서 가느냐, 그게 따져봤을 때 만약 횡보에 상승으로 간다면 5거래일 정도. 물론 장대음봉이면 얘기는 다르겠죠. 장대음봉이면 얘기는 또 달라지고, 그렇지 않고 상승과 횡보일 경우에는 후행 스팬이 캔들을 벗어나는데 5거래일이 필요합니다. 5거래일. 그럼 다음 주 만기를 기점이 되거든요. 만기. 만약 장대음봉이 나와서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뭐 정말 3260이 넘어가면 새로운 방향이 나오겠죠. 어쨌든 3260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을 따로 생각하실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우가 올라도 우리나라가 3266이 넘어가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하는 거지 미국 시장만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갈 싸움이니까 그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원달러 상으로 급락이 나오면 뭐 생각할 필요성 없는 거고요. 뭐 상승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만약에 이게 상승 및 횡보가 나온다면 최소한 5거래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더라. 한번 그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요, 공매도 충격이 마무리됐나? 이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지났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올라 버렸어요, 지수가. 그렇죠?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야, 이거 뭐지? 이틀 만에 이게 오르나? 지수가? 그 생각하는데, 공매도는요 1년 3개월 동안 안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아마 시간을 두고 방향을 잡으면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한 날 월요일만 그 심리적인 작용을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방향을 보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일 거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종목별로 공매도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 위력을 발휘할 때는 모든 종목이 공매도가 완료되는 어느 일정한 시점, 그 시점일 거예요. 저는 최소한 한 달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상황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끝나는 한 주가 됐습니다. 하루가 됐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